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이 이제 16억이다. 양도세 비과세가 12억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난주에 좀 있었어요. 이 지난주라고 하면 6월 18일자입니다. 6월 18일자. 그래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이 원래는 이제 그 9억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6억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자기 그 민주당에서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물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4년 동안에 이 주택의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7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75%니까 말 그대로 10억짜리 아파트가 17억 5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올라버린 거죠. 사실상 로또 수준으로 오른 거죠. 로또 수준으로. 로또는 맞추기가 힘든데 요거는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이제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니까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민심 보셨겠지만은 가격이 오르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뭐 서울시장 선거, 막 부산시장 선거 이런 거가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로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냐? 가격이 오른 거보다 가격이 올라서 이익에 대한 쾌감이 10이라면 각종 대출하고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에 대한 어떤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그 부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부세, 그 다음에 재산세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희 집도 2배가 그냥 올라요. 그러니까 50%라는 게 너무 쉽게 오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이러면 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생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생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요즘에 이제 하도 그 뉴스 같은데 노출이 안 되지만은 뭐 파니 뭐니 양파니 뭐니 다 올랐잖아요. 쌀값도 오르고 이렇게 오른 사례가 없었잖아요. 자, 요런 게 한 100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서 기분 좋은 게 10이라면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산을 뺏어가는 게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서울시장 선거 같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죠? 서울 안에서의 그 구청장이 딱 한 명, 서초구청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 서울시 의회도 다 그렇고, 각 구의 의회도 전부 다 90% 이상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보면은 한 80% 가까이 투표가 민주당을 그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가격이 오른 이 행위가 단지 기쁨만이었다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냐? 아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인 끝에 얘네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제 선거철 되면은 이제 머리를 좀 굴려줘야죠. 그러면 이제 좀 그 역시 이제 모질한 애들은 요걸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기사를 스크랩 해놓고 읽어줄까 말까 하다가 요거를 한번 그래도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어떤 측면에서 보고 가는 게 좋은지는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하고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서 관련 주요 세금의 부과 기준선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답니다. 왜 이렇게 카톡이 오냐. 네. 1주택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 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12억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기존의 양도세 비과세는 9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0억이 9억이었어요. 양도세 비과세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까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도가 예를 들면 그 9억까지 비과세니까 차액이 한 10억이다. 그러면은 9억을 뺀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 부동산 가액이 많이 안 오를 때는 그냥 1주택은 그냥 비과세였어요. 비과세 요건도 그 2년 거주, 2년 보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원래 옛날에 3년 보유, 2년 거주도 있었고 이명박 정권 때는 거주 요건을 없애고 그냥 보유만 해도 되게끔. 자, 그렇게 해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박근혜 때도 부동산 가격이 살짝 내려앉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가 1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종부세는 제가 늘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종부세는 내면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현재의 어느 정도 합법적인 세금 입장에서 즉 재산세가 이렇게 있다면 재산세 보완세로 종부세가 있는 거예요. 즉 종부세 재산세 덩치가 한 100이라면 종부세 덩치는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한 게 종부세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종부세가 재산세를 상회하는 덩치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 이 제도의 이 세금의 탄생 취지상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종부세라는 것은 재산세만으로 걷다 보니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득을 너무 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종부세라는 게 탄생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종부세는 기존의 제도대로 하면은 그냥 내도 돼요. 내도 됩니다. 많이 벌었으니까 좀 주지 뭐. 그러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부세로 우리 협회가 위헌 소송을 냈냐? 간단합니다. 법인에다가 6%의 단일 과세를 매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개인으로 보면 거의 200억에 준하는 사람들만큼 법인을 죄악시해버리고 터부시하고 일종의 적폐라고 봐버리는 황당무계한 논리들이 탄생한 거죠. 한 20년, 30년 동안 잘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법을 발표하더니 이제 과거로 소급한 거예요. 소급이 최고 나쁜 거죠, 이거는. 최고로 나쁜 짓을 이번 세법에서 한 거예요, 이 민주당이. 소급이라는 것은 평온하게 잘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법을 오늘 바꾸고 너 과거에서부터 한 거 다 털어내. 이 방식이야말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의 굉장한 적이죠. 이거는 법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없애버리는 정말 안 좋은 방식인데 이거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헌 소송을 했던 겁니다. 예. 요거까지 늘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 나가던 애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선거 앞두니까 이제 죽겠거든. 또 바뀌면.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거죠. 이 바꾸는 과정이란 제도적 취지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의 상위 2%로 정하기로 했다. 이 종부세 기준선이 9억에서 11억 원으로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택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주택의 그 어떤 그 공정시장 가액을 다 합쳐서 11억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5채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5채가 2억 해서 5채가 10억밖에 안 된다. 그럼 11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개인들은 원래 이래요. 근데 이번에 법인도 원래 이랬거든요. 근데 법인이라는 거를 죄악시해가지고, 법인은 그냥 한 채가 있든 두 채가 있든 시골에 3천만 원짜리가 있어도 종부세를 최고 세율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소급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제가 그 헌법위원이라고 100%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판결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통상 이렇게 애매모호한 판단은 조금 딜레이 시켜서 나중에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답니다.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또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웃긴 게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얘네는 진짜 문제가 있는 애들인 게, 자, 종부세는요, 1주택은 9억, 다주택은 6억입니다. 그죠? 1주택은 9억이었고, 다주택은 6억까지가 종부세를 면제하는 구간인데, 자, 그럼 1주택을 11억 했다 치자. 그럼 다주택은 얼마인 거야, 도대체? 응? 다시 그대로 6억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면, 야, 1주택과 다주택이 9억하고 6억 차이가 냈다면, 여기에서 1주택자가 2억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도 2억에서 8억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법이 한 번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씩 모여서 머리를 써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질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얘네 공부 안 하고 사는 티가 나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를 읽어주기에도 참 머시기한 법이에요. 지금 이게 1주택이 11억으로 올랐다면 다주택은 몇 억이냐? 6억 그대로인데요. 그럼 이것도 입법이 잘못된 거죠. 그냥 얘네 마음속에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나 민주당 애들 거의 다 고가주택 수십억짜리 집에 산다는 것이죠.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제가 왜 가끔 그러냐면은, 공산당도 상층부는 진짜 잘 살죠. 나머지 인민들이 못 살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종부세야 재산세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꼭 나요. 그래서 세무사들까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 입법의 미비다, 이게. 그죠? 입법의 미비. 이렇게. 한 번에 논의가 돼야지.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도 보세요. 공시가의 상위 2%를 낸다. 이런 거는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겁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우리 그 조세 법률주의에 맞는 건데, 그냥 상위 2%는 내래. 상위 2%를 내래. 그럼 이거는 매년 바뀌는 거거든요. 매년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조세냐고, 이게. 매년 바뀌는데. 말이 안 된다, 이게. 예, 요런 방식이, 이런 방식을 막 지구들끼리 토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게 있나 했는데, 이게 기사화 되더라고요. 자, 올해 11억이고요. 공시가의 현실화를 70% 적용하면은, 13억에서 16억으로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다. 즉,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는 11억 원 기준으로 오른다. 1가구 1주택. 그거는 이제 시가로는 한 16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한 15억짜리다. 그러면 나 종부세 안 내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11억으로 오른다면은, 즉 시가가 16억 정도에 육박을 해야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빌라 몇 개, 몇 개 사도 종부세 대상은 안 됩니다. 다만 2주택, 3주택, 4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되니까 양도세가 장애가 될 뿐인 것이죠. 자, 하여간 법이 누더기라서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또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고 너무 누더기여가지고 그냥 그런갑다만 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특위는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므로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상위 2% 안에 들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법입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져도 상위 2%면 된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만약에 이제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한 3억 들고 있어도 2% 안에 들면은 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내놓을 정도로 현재 이 집권 여당의 수준이 너무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국정 운영 경험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운영 경험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운동권만 있다가 이런 애들이 좀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표리부동하고 그 내로남불이 왜 생기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한대요. 양도세는. 그러니까 양도세는 12억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늘어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12억까지를 올리는 그 1주택은 비과세한다. 어차피 우리 경매쟁이들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비과세 규정을 뭐 암기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경매쟁이들은 뭐 비과세에 맞을 만큼 1주택만 보유할 수는 없죠. 옛날에는 이랬어요. 개인으로는 1주택을 갖고요. 법인으로는 그 주택 그 매매업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팔고 사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법인이 보유하면은 대출 제로, 그 다음에 종부세 최대치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소급표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건 분명히 소급표 때문에 과거에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행동했던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 뭐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론 그 설명이고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냥 자기들 간에 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종부세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9억이까지는 면제고 9억부터 세금을 냈는데 이것을 11억으로 올렸다. 외워버리세요. 종부세는 9억에서 11억으로. 이거 확정된 건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일 때 12억까지는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 이렇게 1주택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는 9억에서 11억 원까지 올랐고 11억이 안 넘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0. 근데 넘으면 넘은 거에 따라서 그 넘은 분량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죠. 이 11억 원의 기준은 시가로는 한 16억 선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이 정도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근데 아까도 입법의 미비상 이건 1가구 1주택이고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현재 6억인데 이 6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이거 입법 미비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 종부세를 상위 2%한테 부과한다. 요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 요게 확정된 지는 아직 미정이다. 자, 요런 것들은 아마 이제 9월 정기국회 때 법이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